자, 이제 축에 보시면 SR이라고 표시된 요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X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표시는 또 어떤 표시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R 쪽부터 볼게요. S자가 붙어 있으면 구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구. 공이요. 탁구공, 축구공, 배구공. 자,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형상이 있을 때 그냥 원이 아니라요. 공의 형상이에요. 이건 동그란 공의 형상. SR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이렇게 볼록한, 어떻게 보면 볼록 렌즈 형상 있죠? 그런 형상입니다. 그때 표시하는 방법이 SR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SR로 표시가 돼 있고요. 어떤 경우는 S파이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요거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이라 그랬죠? S가 붙어 있으면 공의 형상이에요. 이렇게 볼록한 어떤 공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정중앙으로 나눴을 때 절반의 이하 면적이 남았을 때는 R값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 절반의 이하가 남았으면 R값으로 표시를 해줘요. 근데 R값으로 표시를 해주면 그냥 평면, 원에 있는 평면의 상태를 R로 표시를 해주죠. 이걸 9라고 표시를 해주면 S자를 딱 붙여주는 거죠. SR. 그리고 이 R값은 반지름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요 원으로 보이지만 S라고 붙었으니까 뭐라고요? 9. 공의 끝의 형상, 볼록 렌즈 같은 그런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R값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게 20이라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9의 중심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의 면적이 남으면 SR값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절반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의 면적이 만약에 남아있었어요. 절반 이상의 면적이 다 남아있었다. 요런 경우에는 이제 S파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보이니까 S파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의 면적이 절반 이하일 경우에는 R값으로 표시를 해주고 SR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 이상이 남았으면 S파이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원의 파이 값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SR과 S파이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앞에 R값이든 파이값이든 붙어있는데 S자가 붙어있다. 그러면 공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건 볼록한 이렇게 볼록 렌즈 형상으로 돼 있는 이런 형상이 다 앞에 S자가 붙은 형상이 구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R이 붙어있으면 반지름 값으로 표시가 된 거고 구의 면적은 절반 이하가 남았을 경우 SR 값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핸들 같은 거 보시면은 많이 남아있죠?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S파이 얼마 해놓고 이 원의 파이값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SR과 S파이는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R값이나 파이값에 S가 붙어있으면 이것은 원이 아니라 9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형상입니다. S파이, SR값으로 표시된 거. 특히 이제 요건 SR이죠. 9의 형상이 절반 이하가 남아있으니까 SR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S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원의 중심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시작해, 요 끝점에서 시작해서 R값이 2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정확히 20mm 떨어진 자리가 이 원의 중심이에요. 이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R값은 20인데 어떤 R? S가 붙은 R이면 9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R 값의 R 중심은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20만큼 떨어져 있는 요 값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치수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X 표시가 있는 부분 배워보도록 할게요. X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평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면. 지금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X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다 어떻게 돼요? 봉제죠, 봉의 원통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X 표시가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상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원형인지 아니면 뭐 어떤 형상을 가졌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경사가 있다든지 이런 걸 알아볼 방법이 없죠. 그래서 X 표시를 하면 여긴 아예 평평한 면이에요. 반질반질한, 완전히 반질반질한 평평한 면, 그거를 X 표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도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도를 하시거나 설계를 하실 때 특별하게 평평한 면이 있다,
굴곡이 전혀 없어야 돼요. 굴곡이 전혀 없는 평평한 면이다 하면 X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야 형상을 보고 이 부분은 원통의 형상이 아니라 이런 면이 들어있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도면을 보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X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축에 X 표시돼 있으면 이게 무슨 표시지 하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X 표시가 돼 있으면 이렇게 생긴 평면이다 라고 간주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자, X 표시를 해주셔야 가공하는 사람이 보고 이거 면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면입니다. 축 같은 경우에 보실 때 X 표시돼 있는 부분, 또 이런 부분에도 X 표시돼 있는 데 있죠. 이런 문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X 표시로 돼 있으면 이 부분은 원통이 아니라 요만큼이 면이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는 어떻게 알아요? 측면도 보시면 알죠? 요 면이잖아요. 지금 이 면, 이렇게 면이 되는 거예요. 요 면의 두께, 여기 파인 양을 알려 그러면 결국은 이쪽 폭을 알면 되겠죠? 이쪽 부분은 측면도에 표시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의 형상, 그 다음에 축에 있는 X의 형상, 요거 어떻게 판별하는지 먼저 배워봤습니다.